70대의 속리산행 365 산후회 2023년 11월 14일 늦가을의 맑은 날 해군 해병대 65차 군동기 8명과 배우자 1명의 9이 충북 보은 소재 속리산에 올랐습니다. 70을 바라보거나 넘은 나이에 1000m 넘는 산을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365 산후회의 별동대로 불리기도 하는 우리들은 지난 수년간 1000m 넘는 산을 제법 올랐습니다.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스스로도 모르겠습니다만 무릎과 체력이 허락하는 한 산에 오르고 싶습니다. 왼쪽 하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현직 기업인 D, 퇴직 교수이자 산행대장인 L, 현직 기업인 P, 전직 기업인 Y, 부부인 S와 전직 기업인 K, 현직 기업인 L, 작가 L, 퇴직 교수이자 산후회 총무인 B입니다. 일행이 오른 신선대, 인근 휴게소에 설치된 표지판과 점심전 포즈, 경업대에서 바라본 입석대 주변 풍경, 하산길 세조길 옆 저수지에서 바라본 인근 전경을 모아본 기념 사진입니다. 실질적 산행의 시작인 법주사 일주문 앞에서 9이 포즈를 취했습니다. 사찰 이름 대신 호서제일가람기라는 글씨가 기억에 남습니다. 근간 접하기 쉽지 않은 호서라는 명칭이 붙어 있네요. 적지 않은 나이의 이들이 이 문을 지나 신선대에 오른 후 건장한 모습으로 이 문을 다시 통과하기까지 7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70대 9입니다. 바위가 갈라져 불자와 수행자 등의 통행을 허용한 관음암 앞에 동기들이 섰습니다. 음각된 관세음보살지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보살은 중생의 호소를 듣고 선한 베품의 자비로 이를 풀어준다고 알려져 어느 보살보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기도 합니다. 신선대 인근 큰 바위에 7동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뒤쪽에 청법대 석대가 위용을 뽐내고 있네요. 억겁의 세월에 노정되었을 바위 위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해발 860m의 경업대에서 바라본 주변 스카이라인입니다. 때마침의 맑은 날씨로 큼직한 바위 위에 뿌리 내린 속리산 나무들의 모습이 신기롭고 11월 중순인데도 인근 산들의 능선과 산자락이 푸르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뜻밖이고 또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참가자 9은 수도권 넷, 남부지역 2, 중부지역 셋으로 각각 KTX와 승용차를 이용해 속리산 주차장에 모였습니다. 산행대장인 L 교수는 참가자의 나이와 낮 시간이 짧은 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의 목표 지점인 천왕봉이나 문장대 대신 신선대 왕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9시 반경에 오르기 시작해 오후 4시 반경 내려오는 7시간의 산행입니다. 1500년의 역사를 지닌 법주사에 이르는 길은 잘 다져져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대부분 떨어져 조금은 을신년스럽게 보이기도 했지만 일대에서는 고찰의 품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서기 553년 신라 의신조사가 창건한 이 절은 법이 안주할 수 있는 탈속의 사찰이라는 의미를 담아 법주사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국보와 보물이 15점이나 있고 국내 미륵신앙의 요람이자 불법의 은혜가 큰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에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통도사, 부석사, 봉점사, 마곡사, 서남사, 대흥사와 함께 국내 13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사찰은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와 연관이 깊습니다. 그가 행차길에 벼슬을 내린 정의품송이 600년가량 입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2016년 9월에는 법주사와 세심정을 잇는 세조길이라는 힐링 산책로가 만들어져 사찰을 찾는 방문객이나 등산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세조는 재위 시 수차례 법주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널리 알려진 1464년 2월의 행차는 왕사격인 신미대사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무렵 대사는 복천암에 머물고 있었는데 세조는 훈민정음 창제에 공이 큰 것으로 알려진 신미대사와 훈민정음의 보급 방안을 상의했다고 합니다. 이때 세조는 대사 외 사지, 하결,
학조 등 불교 선종의 고승들과 함께 법주사에서 대설법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병인 피부병도 그렇지만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얻은 마음의 병으로 오래도록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던 세조였습니다. 그가 법주사 복천암에 들러 사흘간 기도한 후 인근 길목의 목욕소에서 목욕을 했는데 이후 피부병이 차도를 보였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는 복천암을 찾아와 약수를 마시기도 했지만 법회나 좌선 등으로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정향에 열중한 듯 합니다. 세조길은 이 같은 역사가 담긴 사은순행길이기도 합니다. 세조길에 담긴 유서를 얘기하는 동안 우리 일행은 세조길의 종점인 세심정을 지나 복천암과 비로산장을 거쳐 금강골에 이르렀습니다. 70대 나이지만 산행에 익숙한 이들이어서인지 700고지에서의 표정이 예상외로 바뀝니다. 힐링 산책로 세조길은 법주사에서 세심정에 이르는 2.6km의 길인데 세조와 유서가 깊은 복천암까지 연장하자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신선대에 이르는 길은 600m 고지까지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00고지의 금강골에 이르는 길목에서부터 꽤 힘든 길이 신선대까지 이어졌습니다. (800고지에) 자리한 관음암 입구 암벽에 이르렀습니다. 관음암은 법주사의 산내 암자로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며 도를 얻는 곳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관음암에서 바라본 일대 풍경이 일품이라는 대장 엘 교수의 말을 듣고 이곳을 찾았는데 출입문이 닫혀 있어 암자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라오는 길에 날렵하게 하산하는 스님 한 분과 마주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분이 이곳에 머무는 스님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몇몇 동기가 절개된 바위 틈 사이를 오가며 아쉬움을 달래다가 발길을 돌려 인근 경업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860고지의) 경업대에서 동기들이 사진 찍기에 여념 없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속리산 최고 절경이라는 경업대에서 바라본 입석대 모습입니다. 해발 1016m의 입석대는 바위에 세워진 비석처럼 우뚝 선 돌입니다. 조선의 인조 대임경업 장군이 7년 수도 끝에 이를 세웠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우국 충정의 무장 임경업은 지는 명과 뜨는 청이라는 당대의 국제정세를 제대로 잊지 못한 채 친명반청의 시대 사조에 떠밀려 청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명나라 항장 마홍주에게 붙잡혀 조선으로 송환된 후 죽음을 맞이한 불운한 장군입니다. 입근대라고 해야 되겠구만. 사지를 세웠어 이게. 그래서 입근대야 이거. 어? 인조라는 못난 군주와 김자점이라는 간악한 권신을 만난 장수의 운명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후 임경업은 인조와 김자점 이상으로 조선과 한반도인들에게 사랑을 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경업대에서 바라본 절경은 입석대 쪽만이 아니었습니다. 뒤쪽 바위에 오르니 저 넘어 보이는 산들의 능선과 산자락이 늦가을인데도 푸르름으로 덮여있고 맑은 하늘과 맞닿아 펼쳐지는 스카이라인의 부드러움과 절묘한 명암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너무 차별하잖아. 빨리 좀 찍어라. 스마트폰을 만지는 동기 뒤편으로 신선대 암벽이 보입니다. 신선대를 비롯해 능선에 늘어선 수많은 암봉이 제각각 용자를 뽐내는 경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속리산이 소금강산이나 제2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연유일지 모르겠습니다. 경업대에서 가파른 계단길을 조금 더 올라가면 신선대 삼거리가 나오고 여기서 왼쪽으로 능선길을 200m 정도 걸어가면 휴게소에 이릅니다. 신선대는 암벽으로 올라가기 힘들어 휴게소 인근에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속리산 고지대에 설치된 휴게소 중 고현재
금강골, 냉천골 휴게소는 2021년 5월에 철거되었습니다. 지금은 920호지의 신선대 휴게소만 남아 있습니다. 진짜 신선 노름이네. 국립공원공단은 소유주인 경희교육재단과 철거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하여 등산객들의 용변, 악천 후시의 대피 등 현안에 대한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휴게소 테이블에 자리한 일행의 뒤쪽으로 청법대 석대들이 병풍 같은 자태로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리산 최고 절경이라는 경업대에서 바라본 신선대입 석대 비로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이어집니다.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신비로운 자연의 자태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이런 산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묘하고 그림 같은 스카이라인입니다. 억겁의 세월이 엮어낸 대자연의 미와 창조주의 조화에 감탄할 뿐입니다. 짧은 낮 시간을 고려하여 우리들은 하산길을 재촉하였습니다. 11월 중순에 고지대인지라 화력수가 많은 지역에선 단풍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모습의 나뭇가지만이 하늘을 일부 가리고 있습니다. 오를 때도 그러하였지만 내려오는 길에도 발밑 수북히 쌓인 낙엽에 가려진 돌뿌리나 나무뿌리에 발이 걸려 수차례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앞이나 위를 바라보는 것 못지않게 아래 발을 주시하며 걸어야 하는 산행길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아홉이 모두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갈수기임에도 큰 산답게 법주사 계곡에는 더없이 맑고 투명한 물이 흐릅니다. 살살하고 제법 큰 소리를 내나 싶더니 이내 졸졸 소리로 줄어들고 또 금방 소리가 잦아들기도 합니다. 정적을 깨는 소음의 변화를 즐기며 2km 가깝게 이어지는 계곡길을 따라 내려옵니다. 잔잔한 소음이 누적된 피로로 부담감을 갖고 하산하는 70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오를 때도 그렇지만 내려올 때 듣는 계곡의 물소리는 언제 들어도 그렇게 향기로울 수 없습니다. 늦가을 계곡에서 들리는 물소리. 백색 소음이라 하기엔 다소 볼륨이 약한 감이 있지만 긴 산행에 따른 피곤함을 달래주며 마지막 스퍼트할 힘을 샘솟게 하는 그 산 요정들의 노래소리 같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계절, 큰 비가 내리고 거센 물살이 몰아내리치는 계곡이라면 오늘과는 전혀 다른 멋과 맛의 물소리 그리고 계곡의 풍광을 즐길 수 있겠지요. 다소 삭막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11월 중순이 아닌 절기에 이 산을 다시 찾아 녹음과 계곡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산계곡과 등산길에는 이때 껏산에 오르면서 보지 못한 듯 싶은 큼지막한 바위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기억에 오래 남을 듯 합니다.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자 떨어진 수은주에 흘린 땀 때문인지 몸이 으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뒤풀이 한다고 인근 맛집으로 이동해 자리 잡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산행대장인 엘 교수가 단골로 찾는 보은신라 식당입니다. 보은읍도 그렇지만 이 가게도 분위기가 아담하고 주인장과 직원분의 대응이 부드러워 처음 찾은 일행들이 금방 친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황태구이 정식을 먹었는데 황태구이와 수육이 맛있어 일행 다수가 연거푸 추가 주문을 내었습니다. 해가 일찍 진 탓에 오후 5시 반경 시작한 뒤풀이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1시간 반 이상 지속하였습니다. 이날의 산행길을 등산로 입구 입간판 지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의 직선으로 올랐다 내려오는 코스로 많은 속리산 산행 코스 중 가장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 산을 감상하는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등산과 하산길이 거의 같았지만 하산시의 세조길 이용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금강골 전후부터 신선대 삼거리 구간에 이르는 표고차 300m 정도의 구간이 계단길인데 경사가 급해 꽤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끝으로 이번 산행을 기획하고 리더로서 참가자들의 안전 산행을 위해 애쓰신 엘 교수에게 감사하고 맑은 날 멋진 속리산 산행에 동참해 무사히 마친 동기 일행의 감투 정신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